안녕하세요. 몸짱 PD 2020년 5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토요일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외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서 오늘부터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뉴스를 보더라도 정리하면서 메모하면서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보는 뉴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서울지방에 비는 곧 그치게 되겠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에 떠오르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중국 공격 카드를 꺼내겠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을 하면 세금 폭탄으로 두들기고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를 연장하고 행정명령을 2021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응책으로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고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 퀄컴이나 애플을 조사하고 보잉사 항공기를 사지 않는다. 이제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전쟁이 나면은 좋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좋아지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악몽의 시작, 항공사에 대한 1,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항공사, 상장되어 있는 국내 항공사 5곳 중에서 이익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한항공은 6,920억, 아시아나는 5,49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 매출의 94%를 국제선에서 하는데, 국제선 운항률이 10%대로 떨어졌으니 1분기 영업 손실만 566억이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원래는 2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유류비와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 감소하고 화물수송 실적이 3.1% 증가했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손실은 894억, 작년 894억보다 크게 확대된 6,92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율 상승 부분이 환차손 5,368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영업에서 566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인데요. 문제는 1, 4분기는 1월달 영업을 거의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 4분기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데 가장 타격이 큰 곳이 항공사, 호텔, 자영업, 이런 곳, 전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지만은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곳이 항공사, 그리고 호텔 등 숙박, 자영업,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나 어떤 정전 상태가 회복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복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다. 회복이 되면은 가장 타격이 컸던 곳에서 가장 먼저 회복의 가능성이, 회복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자영업, 관광업이 직격탄을 받은 것을 확인을 했고, 상대적으로 대형 아울렛은 선방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은 마스크를 쓰고 도심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개방형이고 감염 위험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아울렛은 매출이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 황금 연휴 5월 5일 이전에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만 이때에 이동량이 잠깐 증가를 했었고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70대 이상 그리고 20세 미만 이동량도 많이 감소를 했다. 이런 것으로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청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출 자제를 요청을 했고 20대 미만은 개학 연기하고 재택 수업 때문에 이동이 적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고요. 결국은 황금 연휴 전후해서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이제 완화가 되는 시점에는 어느 분야가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1,700억을 들여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다. 이 전수검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전수검사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방 백신 없습니다. 예방 백신 없고 치료약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왜 해? 그렇지만은 검사는 해야 된다. 검사를 하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를 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국 우한처럼 1,700억을 들여서 전수검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산업에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뉴스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둔화 일부선 종식도 선언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죠. 슬로베니아에서 유럽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고요. 진정되거나 완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선언하겠죠. 이탈리아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였는데 감염률이 높았던 국가인데 내달 3일, 6월 3일 주민 이동 통제를 완전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유럽 누적 확진자 수가 21,168명 늘어난 173만 9,841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날보다 1,229명 증가한 16만 297명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페인의 누적 환자 수가 27만 4,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26만 2,843명으로 영국이 23만 6,711명 이탈리아가 22만 3,885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유럽에서 인구 200만 명인 슬로베니아에서 지금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핀란드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닫았던 학교를 다시 열고 일부 국경 통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 최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0.7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0.75명인데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제 완화를 선언하고 종식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조금 더 지금 중국의 재발하고는 다시 이 유럽은 이제 종식 선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올 겨울
그러니까 올여름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독감이나 홍역과 동시 이 발병에 대비를 해야 된다. 코로나19가 독감, 홍역하고 동시 발병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각 유명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2차 대유행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코로나19의 2차 유행은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이나 홍역하고 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례로 1918년에서 1920년 3년 동안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1차 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 초기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은 나라들이 다시 재유행으로 발병을 하면은 피해가 더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다시 대비를 해라. 재유행에 대비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각 국가에서는 공중보건 문제를 국가의 어떤 아젠다로 선정을 하고 대비를 해달라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비슷한 얘기지만은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호재에 대해서 주말인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반 우리 동학개미라고 해서 증권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제 이 경제 전망들을 잘 봐야 됩니다. 뉴스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하고 중국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일 것인지 일시적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각자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이 3.9% 늘어나서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비 급감 충격과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영향 등으로 증시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또 다른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요.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6.4%나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4월 산업 생산도 11.2%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미국의 소비 급강과 미중 무역 갈등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하락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관심사항인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서울에 재난생활비가 펑크 한 달을 기다려야 나온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를 주는데 3,271억 원을 서울시에서 자체에서 이제 주는 겁니다. 이 3,271억 원을 다 소진을 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된다. 13일 기준으로 지난 13일이죠.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13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한 가구는 96만 5천 가구에 이른다. 근데 재난 생활비라는 거 이거 완전히 좀 웃기는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망자 희생자가 뭐 한 200명 나오고 뭐 60만 70만 명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죠. 진단을 받아서 이제 10,0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봉쇄 조치, 자가 격리, 사회적 격리, 생활 속 격리를 하면서 모든 경제를, 모든 활동을 샷다운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난 생활비를 주겠다. 그것도 지급한 가구가 96만 가구에게나 줬다. 96만 가구면은 400만, 2천만 서울 이 광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0만 명에게 혜택이 가는 96만 가구에 이 재난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또 정부는 더 웃기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참 웃기는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돈 다 떨어졌다. 그럼 어디서 할 건데?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건데? 추가 편성? 말이 추가 편성이지.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완전히 웃기는 겁니다. 아무튼 서울시나 지금 정부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웃기는 발상이에요. 웃기는 발상. 인기에 영합한 웃기는 발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과거 정부에서 무슨 뭐 4대강 개발이니 뭐니 해갖고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이런, 돈을 주니까 다들 좋아하죠. 전 국민에게 주니까 좋다 그러지.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 뭐냐? 완전히 웃기는 거다 이거지. 이 코로나19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뭐 1, 2차 세계대전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나 마찬가지 현상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폐허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발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전투기들이 아주 발달된 여객기로 태어나면서 여객 운송 사업이 이제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여객 운송 사업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이 항공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봅시다. 그런데 이 이제 지금 3차 세계대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코로나19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는 부분이 항공운송사업이었다. 지금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성장만 해왔던 분야가 항공운송사업이라 그러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항공운송사업이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항공사들이 전부 적자, 전 항공사가 적자만 문제가 아니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망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4,000% 증가한 한국산 제품이 있다. 놀랄만하죠.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산 비대, 중국에서는 한국산 홍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는다. 사실 뭐 모범 사례였습니까? 확산 일단 방지는 됐습니다. 전 항공사나 기업체들을 격리를 시키고 봉쇄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죠. 그건 모범이다 칩시다. 아무튼 그렇고, 청정가전, 의료용품,医薬품, 위생용품, 건강보건식품 등 수출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1 내지 3월 기간 공기청정기와 비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5% 증가를 했고 117.0%나 급증을 했고, 일유건조기는 53.7%, 진공청소기는 46.1%, 정수기는 20.6%,
전부 두 자릿수 숫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에서만 이렇게 했으니까 내수까지 있으니까 또 엄청나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은 일회용품, 의약품 수출, 진단키트가 67.1%, 의약품이 52.5%, 체온계가 50.5%, 혈압계가 20.1%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 진단키트 당연히 없었다. 일단 이거 코로나19가 발병해서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1월 말 2월 3월 올 때까지도 진단키트조차 개발이 안 된 상태였어요. 개발이 안 된 상태였는 안 된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예방 백신 당연히 없고 치료약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봉쇄하고 격리하면서 옛날에 먹던 감기약 먹이고 뭐 해열제 먹이고 뭐 진통제 먹이고 기침약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은 건데, 아무튼 그렇지만은 수출이 67.1% 증가를 하고 의약품이 52.5%, 체온계가 50.5%, 혈압계가 20.2% 증가를 했다. 그리고 사실 이 소독제 완전히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소독제가 코로나19의 확산의 방지를 물론 해주지만은 이게 무슨 뭐 치료약 같은 역할을 해갖고 870.5%가 증가를 했다. 소독제 수출이. 좋기는 좋습니다. 손세정제 62.1%, 비누 52.9%, 세정제 20.1%. 이런 제품들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소독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손세정제, 이미 팔리고 있는 비누, 뭐 이런 세정제 종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국가에서도 동이 날 정도니까 이 부분이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진단키트라든지 이 예방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특효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월 만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수출이 지금은 시작을 했고, 예방 백신 아직도 개발하려면 1년, 2년 걸려야 되는 건데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뭐 긴급 무슨 뭐 예방 백신으로 이제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한다 그러는 건 그거 좀 웃긴다. 그리고 특효약 지금 나와 있지도 않는데 과거에 무슨 말라리아나 무슨 데 하는 약 먹여보니까 잘 듣더라. 이게 어디 임상 시험이 끝난 겁니까? 완전히 웃기는 발상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 참 웃긴다. 미국에서 화장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대체제인 비대에 관심이 컸고 1분기 비대 대미 수출액은 4,000% 퍼센티지로 따지면 4,000%지 40배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 비대가 미국에 경쟁력이 없어서 그동안에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었다 이거죠. 그동안에 경쟁력이 없었던지 그 필요성이 없어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좋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종료가 됐을 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뭐 판단의 몫이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 현상에서 대부분 산업이 다 폐허와 마찬가지로, 안 그러면 샷다운이나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세정제, 소독제, 그 다음에 뭐 의료 건조기, 비데 이런 게 수출이 증가를 했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치료약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 백신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재발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백신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진단 키트 부분은 1, 2, 3월에는
수출이 일부 키트가 바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키트였기 때문에 지금 67.1% 증가를 했고, 또 과거에 수출 자체가 거의 없던 종목이라서 67.1%의 진단 키트 수출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개발도 1월달에 개발해놨습니까? 아니죠. 2월, 3월 와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빨리 한 기업들이 3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진단 키트는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3월 말, 4월부터 3월 말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4월부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단 키트의 수출이 67.1% 1, 2, 3월 사이에 증가를 했다 하는 거는 미리 이 개발을 해놨던 회사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진단 키트를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지, 뭐 그런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의약품이나 체온계나 혈압계 이런 부분들은 이거 코로나19가 기침 있다, 뭐 열이 난다,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약품들이 팔렸는 것 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뭐 홍콩 독감이니 사스니 메르스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연히 발생하면은 이 의료용품이나 의약품 계통은 다 이 정도의 매출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팬데믹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나 이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금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은 일단은 샷다운이나 봉쇄나 폐쇄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어서 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경제가 재개가 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당장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시장이 판단하고 투자자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 키트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종목 중에서 그동안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이 이 CJN이라는 종목입니다. CJN이라는 종목이고, 진단 키트에는 분자 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56개 회사들이 있고, 항체 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12개가 있고, 항원 진단을 하는 회사가 1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FDA, 미국의 수출을 위해서는 FDA EUA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항체 진단 키트 12개 중에서 신속 진단 키트가 3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고, 아직 FDA EUA를 확보한 진단 키트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항체 진단 키트가 지금 그동안에는 분자 진단 키트를 하는 CJN에서 치고 나가서 CJN이 실적이 아주 좋았다. 작년에 연간 실적보다도 분기 실적이 더 좋았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400% 이상이죠. 400% 이상의 성장이 지금 CJN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다음 뭐냐, 다음 CJN 다음에 뭐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항체 진단 키트를 하는 업체들이다. 그 중에 수젠텍, PCL, 휴마시스, 바디텍 메드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또 정시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와서 특히 이 3차 세계 대전이나 마찬가지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동학 개미들이 정시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곳으로 주포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주포들이 움직이는데 주포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주포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빠져나오고 또 투자를 하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나마 전망도 좋고 단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발을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린다. 지금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들은 단순히 소문과 추정만으로서 지금 상승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여보니까 코로나19가 잘 듣더라.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은 수익으로 그 회사의 어떤 매출 성장이나 수익으로 나타나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런데 이제 이 항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끝나더라도 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한에 재발이 했는데 1,700억을 들여서 전 주민에 대해서 항체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지를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항체 진단 키트 종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뉴스를 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참 물론 이제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잡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헌신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서 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해야 되죠. 항공기는 안전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지금 대한항공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 한동안 한 해에 한 대 정도의 전손사고 항공기가 완전히 부서져 없어지는 그런 전손사고가 2000년대 이전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항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때에도 힘 있는 부서라 그랬으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방 조치를 하는데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운영하는 조종사를 훈련하고 항공기의 성능을 가장 가지고 있는 최적 성능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좋게 유지하는 그러한 데에 돈이 투자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관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야 올스톱 시켜 안전하지 사람이 안 나가니까 안 걸리지 당연히 야 방구석에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구석에만 있지 밖에 안 나가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안전하게 처리가 됐다. 그럼 뭐야 문 닫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병원 문 셧다운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안전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했던 방식으로 청으로 성격한 이후에도 한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한 마리 잡으려고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사다 놓고 공항에 세워놓으면 제일 안전하죠. 안 뜨니까 안전하지. 당연히. 통계적으로 제일 안전하지. 비행기 안 뜨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성격이 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야, 원래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올스톱해. 그렇게 안전하게 가자. 학교 개학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증세가 있는 사람, 감염이 된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고 감염이 된 사람들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염 바이러스가 한 사람 발병해서 한 사람이 감기 증상이 있었으니까 학교 가지 마. 물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증상 없는 사람들도 학교 폐쇄해. 문 닫아. 야, 이 회사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원래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했던 방식이 야, 이 나라에 발생해서 이 나라하고 교류를 끊어. 이 집에 발생해서 이 집 소독해. 그 다음에 이 집 사람들 꼼짝하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 이게 자가격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 예방 백신, 치료약 개발해야 되고 진단 키트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뭐 지금처럼 야,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전부 올스톱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본부가 청으로 성격돼서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인류의 생활에 충격이 더 커진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코로나19가 3차 세계대전이랑 마찬가지인데 또 그런 게 있으면 4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구독 클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코로나19가 있을 만한 많이 모이는 곳에는 완화가 되고 코로나19 완전히 잡히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